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이제 루턴 타운. 자, 우선은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결장 누수가 있어요. 일단 뭐 주전 수비수 쪽에서는 2명 정도가 결장,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는 지금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빌라에 비해서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은 그런 루턴 타운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알크마르 원정 경기를 뛰고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크마르 원정 경기에서는 거의 이제 1.5군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핵심 선수라 볼 수 있는 디아비, 그리고 자니올로,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좀 주요 수비수인 파우토레스 등 주요 선수들의 그런 체력 관리가 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핵심 선수들의 그런 관리는 좀 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무 2패로 여전히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홈에 비해 원정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의 루턴 타운은 더더욱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좀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이 특히 좀 기동성이 좋은 팀들한테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빌라의 그런 공격진들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루턴 타운이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루턴 타운 역시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이제 아스톤 빌라의 좀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아스톤 빌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이제 얼마 전에 네덜란드로 가서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요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제외를 하면은 약간 홈에서 좀 무난히 아스톤 빌라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 비교했을 때 현재 지금 홈에서의 아스톤 빌라의 그런 상승세랑 경기력, 그리고 루턴 타운의 그런 좀 저조한 모습까지 다 봤을 때는 그 아스톤 빌라가 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빌라 승, 그리고 이거는 핸디 1점 기준으로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빌라와 루턴 타운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리버풀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이제 로버트슨이랑 그리고 커티스 존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워드 라인의 결장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제 아워니, 그리고 오도이, 이제 오리기 등이 지금 결장 및 이제 결장 의심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포워드진에서의 결장 누수가 좀 많은 그런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홈에서 툴루즈와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이제 거의 로테이션 위주로 라인업을 가동하면서 좀 주전들의 체력 관리를 좀 굉장히 잘해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툴루즈 상대로 일찍이 좀 점수차를 많이 벌렸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간에 이제 좀 주요 선수들을 좀 쉬게 하면서 굉장히 좀 관리를 잘했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공격 전개는 지금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약간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이제 공격 전개에 비해 좀 골 결정력이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렸고, 네,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낮은 팀에 속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볼 점유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리버풀이 좀 점유율 면에서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동성이 좋은 그런 공격수들이 좀 결장이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리버풀보다 기동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전력차도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랑 이제 차이도 많이 나고, 게다가 이제 주전들 관리까지 다 잘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리버풀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이제 전승 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리버풀 승. 그리고 이거는 핸디로는 저는 이거는 마인스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노바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버풀 승에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더비, 이제 맨유 대 맨시티.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리산마 지금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카세미르는 이제 이번 경기부터 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비사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복귀할 예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한테는 좀 희소식인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이 한 명씩 계속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점점 좀 라인업 보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킨치가 지금 네, 경고 누적으로 이제 결장에 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이기고는 있지만 직전 이제 코펜하겐 상대로도 후반 막판에 코펜하겐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간신히 1점 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맨유가 이긴 경기들을 봤을 때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좀 꾸역꾸역 네, 이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솔직히 지금 맨유의 뭐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런 약간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일 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러 이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영보이스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이제 거기서 3대1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 맨시티가 어느 정도 이제 주전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는 다소 주전들이 좀 힘들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지금 연승 흐름을 타고 있지만 컵 경기 빼고는 지금 매 경기 힘들게 이기고 있는 맨유가 현재 맨시티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대한테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상대 전적까지도 봤을 때 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맨시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거 지금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전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존잘님, 네. 제가 근데, 이거 조합본이나 이제 추천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별풍선이나 안 그러면 뭐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밖에 제가 제공을 안 해드려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팔순님. 아이고,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존잘님. 네. 네. 그쵸.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뭐, 네, 그래도 뭐 상대 전적까지 지금 메인시티가 우세하다 보니까, 뭐,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메인시티 사이드를 보는 경기. 자, 다만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네, 왜냐하면은 일단 맨시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주전들도 많이 기용을 해서 체력적으로 좀 다소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가 이런 좀 중요한 경기에서는 좀 대피하는 경우가 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본다고 하면은 핵무 한번 사이드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제 2.5 기준으로 이거는 5점 사이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맨유와 맨시티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NGH 클기58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오팔님, 네, 50. 50개 후, 네, 네. 아이고, 33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조합본이랑 이제 추천표까지 이제 제공을 받으시려면은 이제 50개를 후원해 주셔야 되는데, 33개면은 제가 추천표만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추천표라도 먼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33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58님. 네, 이제 방금 제가 쪽지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유와 맨시티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자,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NGH 클기58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조합본까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53개 후원 진심으로 소지사랑님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분께 뭐 방금 이제 조합본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 저한테 따로 이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소지사랑님, 258님. 자, 아무튼 계속 이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면은, 일단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라파둘라의 복귀가 좀 가까워진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지금 서둘러서 라파둘라를 지금 출전시키진 않고 있지만, 언제든 지금 선발 명단에 올려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좀 라파둘라가 좀 출전할지 안 할지가 좀 약간 관건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퇴장으로 인해 지금 결장이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팀 내 좀 중원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마치텔리가 결장 중인 그런 프로시노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의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를 기록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연패는 끄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여전히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는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최근 로마와 볼로냐 상대로 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원정 성적이 좀 다소 좋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또 현재 뭐 양 팀 다 지금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네, 일단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가 최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시논의 그런 칼초 상대로 좀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이제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침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투 플레이가 좋은 그런 프로시논의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칼리아리가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반등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칼리아리를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칼리아리가 지금 승도 없고 그리고 워낙 좀 경기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계속해서 결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프로시논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프로시논의 칼초 프랜승, 그리고 이제 요거는 2.5 기준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칼리아리랑 이제 프로시논의 칼초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AS 로마. 자, 우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아르나우토비치가 지금 결장 중이긴 하지만 인터밀란 내에서는 지금 크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큰 결장자가 있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그런 인터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네, 디발라 그리고 이제 펠레그리니 등 주요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리그 1위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로마 역시 현재 지금 5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가 이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양 팀 다 지금 상승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뭐 공격적으로 뭐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안정된 좀 수비를 바탕으로 좀 볼 점유를 하며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플레이를 진행해요. 아, 누리당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공격적으로 뭐 진행될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양 팀 다 지금 좀 역습 전개가 많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려 좀 공격 시도를 좀 할 것 같지는 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인터밀란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는 로마에 비해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좀 인터밀란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독인 무리뉴가 이제 출전 정지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로마한테 있어서는 다소 악영향으로 약간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상대 전적 역시 지금 인터밀란이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인터밀란 사이드.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네, 왜냐면 이제 로마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승보다는 약간 좀 1점 차의 햄무 고배당으로 도전이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밀란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 이제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아센시오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큰 결장자가 있다고 보기는 네,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체크할 수 있고, 자, 일단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부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며 이제 예상보다 지금 순위가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는 좀 승을 못하면서 그런 좋은 기세가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이제 흐름이 많이 죽은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밀란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확실히 좀 공격이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네,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팀 약간 좀 분위기가 다소 좀 상반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최근 상황을 말씀드렸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거는 원정이긴 해도 파리가 좀 주도권을 잡으며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브레스트의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 상대로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이제 많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침투나 컵백과 같이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브레스트의 수비를 좀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이 경기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양 팀의 흐름도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파리가 브레스트보다 더 뛰어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전부 파리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거는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파리 생제르맹 승.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브레스트의 좀 득점력에 따라서 좀 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SG 승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이제 모나코 경기. 자, 우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풀라인업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좀 주전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뭐 체력적 부담은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승 기간 동안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 좀 이제 기세가 좋은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모나코의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릴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좀 템포를 좀 죽여 좀 천천히 좀 경기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좀 플레이를 시도할 것으로 봐요. 네. 그쵸. 자, 하지만 지금 릴이 지금 홈이라고 해도 현재 좀 모나코 상대로 지금 경기를 주도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지금 모나코에 비해 좀 다소 열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모나코가 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는 팀은 좀 모나코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나코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릴이 홈에서는 좀 생각보다 쉽게 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릴의 이런 좀 끈기를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모나코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한번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네, 핸디로는 프랜스,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릴과 이제 모나코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메스 대 이제 르하브르.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 지금 4연패로 지금 극심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즌 극초반과는 다르게 공수 방면에서 모두 지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안 좋은 그 메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무 2패로 역시나 좀 성적이 다소 안 좋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르하브르 같은 경우는 뭐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좀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최근 양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좀 무의미한 좀 중거리 슛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 효율성도 떨어지는 그런 양팀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가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두 팀 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스보다는 그나마 르하브르가 좀 더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2부 리그에서 양팀이 맞붙었을 때도 르하브르가 이제 1승 1무로 앞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르하브르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르하브르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메스 대 이제 르하브르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해외 축구 부의 경기 이제 3경기 정도를 더 살펴보면은 이제 베티스 대 이제 오사수나, 네, 요거는 이제 오사수나 프랜스,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가져가려면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나폴리 대 이제 밀란, 네, AC 밀란, 네,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이제 나폴리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그냥 고배당 자비로, 네, 한번 좀 쓸만한 경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DBC 경기. 자, 호벤 대 이제 아약스. 네, 요거는 이제 호벤승, 마인승의 3.5 기준이라고 해도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약스는 이제 브라이튼 이제 원정 경기까지 뛰고 이제 바로 돌아와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PSV가 이틀 정도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PSV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 양팀의 경기력이 좀 많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 네, PSV 승에 뭐 마인승, 그리고 뭐 어느 봤는데 오버까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3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미국 축구 이제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휴스턴 대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네, 이것도 이제 뭐 플레이오프 지금 16강 네, 1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버쿠젠이랑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굳이 본다면은 저도 뭐 레버쿠젠 승에 이제 뭐 마인 승을 네, 보긴 하겠지만 네, 이거는 뭐 그냥 약간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시려면은 그냥 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다른 경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경기는 네, 굳이 네, 그렇게 좀 쉽습니다. 네. 그래도 뭐, 네, 마인, 그쵸.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레버쿠젠 경기력 봤을 때는, 네, 당연히 마인승을 봐야 되는 경기긴 해요. 네, 저 약간 좀 찜찜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휴스턴이랑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서부리그 4, 5위로 이제 이번 16강 1차전은 휴스턴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정규 시즌 마무리를 잘 했고, 그리고 좋은 공격 흐름을 유지한 채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그런 휴스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정규 시즌을 잘 끝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 다 이제 좀 시즌 마무리를 잘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자, 네,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휴스턴이 홈에서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주로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솔트레이크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트레이크는 지금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휴스턴이 좀 워낙 홈에서 좀 극강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기존보다는 좀 라인을 내려 좀 플레이를 하다 어느 정도 좀 빠른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틈틈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대략적인 약간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휴스턴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솔트레이크가 최근 원정에서 지금 네, 성적이 좋습니다. 네, 최근 원정 이제 3경기 지금 2승 1무로 지금 패가 없을 정도로 좋은 원정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더 경기력이 좋은 그런 솔트레이크예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솔트레이크와의 맞대결에서 원정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홈에서는 승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홈에서 더 솔트레이크 상대로 약한 면모를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좀 배당 대비 휴스턴 승은 그렇게까지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네. 배당 대비했을 때 뭐 휴스턴보다는 솔트레이크 한번 프랜승 도전해보거나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2.5 기준은 언더 한번 보는 경기. 네. 아무래도 이제 솔트레이크가 이제 프랜 쪽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오버보다는 언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 이제 솔트레이크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413번 패.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412번 무. 자, 그 다음에 2.5 기준 언더는 414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휴스턴이랑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뉴욕 레드불스.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 1위로 시즌을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특히 홈에서는 이제 이번 시즌 70%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좀 공격 전개도 좋으면서 좀 상황에 맞게 좀 템포 조절하며 좀 경기 운영도 능숙하게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그런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샬럿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두고 이제 본선에 진출했으며, 현재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좀 득점력이 물이 오른 그런 레드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신시내티가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안정된 수비를 좀 기반으로 템포 조절하며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시내티 페이스대로 끌려가면은 이제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최근 플레이처럼 어느 정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공을 잡으면 좀 빠르게 전진해 좀 공격 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 뭐 공격 전개나 연계 플레이가 이제 좋은 레드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어느 좀 공격적으로 좀 시도할 만한 그런 플레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템포 자체는 좀 자연스럽게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싶고, 일단 이제 레드불스가 이제 최근 홈 신시내티 상대로 이제 승리한 적이 있지만, 이제 그때는 신시내티가 리그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1.5군에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는 레드불스가 이길 수 있었죠. 자,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신시내티가 풀 라인업으로 나올 게 좀 뻔하다 보니 현재 지금 상세일 레드불스라고 해도 풀 라인업의 그런 홈 신시내티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와일드카드전을 좀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한 신시내티에 비해서 체력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시내티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424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425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426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캔자스 시티. 자, 일단 이제 양 팀 다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결장전 누수를 체크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리그에 참가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리그에서 1위를 거두며 이제 플레이오프 본선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팀이 지금 창단된 지 4년밖에 되지가 않았는데도 리그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그렇게 만들었죠. 네, 세인트루이스가. 아무튼 이런 약간 세인트루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와일드카드 전에서 이제 세너스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좀 돌리면서 주전들 관리를 굉장히 잘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경기부터 이제 직전 와일드카드 전까지 좀 풀주전 라인업으로 계속해서 좀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나 지금 컨디션적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비해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 점은 좀 어느 정도 좀 체크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캔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 다 대패를 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두 번 이제 홈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대패한 캔자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수비에 좀 더 집중하며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 홈 경기처럼 뭐 이제 빠른 공격 전개나 이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좀 캔자시티의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게 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플레이오프가 처음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적응을 못해. 이제 기존 경기력보다 더 좋지 못한 경기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도 양 팀의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 승. 그 대신에 이것도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는 이제 3.5 기준 한번 언더 볼게요. 네. 캔자시티가 이번 경기는 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좀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3.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인트루이스 승 같은 경우에는 433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43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 기준 언더는 435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 이제 플레이오프 16강 3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은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